자, 두 번째 영상 곧바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촬영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에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existence에 관한 주제거든요. 이 existence는 너무나 이론적에서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많은 그 applied economist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주제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균형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모형에서 균형을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유리스틱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방법인데요. 우리가 균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형이 복잡한 경우에는요. 대신에 우리가 implicitly, 예를 들어서 x가 어떠한 그 식을 만족해야지 이게 균형이다. 주어진 가격에서 x가 이걸 만족해야지 이게 균형이다. 이러한 characteristic equation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이게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서 이게 거의 이제 안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은 가능하죠.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은 이런 characteristic equation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균형을 그래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P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 그게 X에 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어나리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나리시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implication이나 어떤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를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트레이드-오프나 어나리시스가 어떻게 보면 이컨 티어리의 핵심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려면은 적어도 주어진 P에서 요 F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존재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컴패러티브 스태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컴패러티브 스태틱은 전부 다 그냥 허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existence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론을 한다는 거는 현실 세계,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일단 모형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요. 이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트레이드오프를 찾고 그걸 현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팔러스를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트레이드오프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자율을 높일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은 통화량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고려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theorist의 역할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모형을 통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어진 모형에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지루하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 과연 일반 균형 모형에서 균형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예요. 자, 근데 되게 그 제너럴 컨디션에서 이 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에로랑 드브로이에서 1954년도에 이 두 분의 경제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을 배웠죠. 생산을 제외한 exchange economy, 그 다음에 생산만을 고려한 production economy, 둘 다 들어간 private ownership economy, 이 세 가지 다 배웠는데 우리가 이 결론은 existence에 관한 결론은 MWG에는 그 다 나와 있어요. private ownership economy, 이 general environment에서 균형이 존재한다. 이 사실이 증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간단하게 스코프를 exchange economy로 우리가 스코프를 좀 좁힌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 실제 존재하는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요한 애널리티컬 툴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excess demand function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 existence를 우리가 어떻게 rephrase 해줄 수 있냐면요, 이 문제를 그 z of p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이런 price가 과연 존재하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거든요. 균형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균형 allocation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가격에서 excess demand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거니까 결국 z of p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이러한 p가 존재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간단하게 이 function z를 이용해서 다시 rephrase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2x2 exchange에서는 균형의 존재가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2x2 economy에서 그러니까 두 명의 소비자가 두 개의 재화를 갖고서 이제 트레이드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 각각의 excess demand는 재화 가격 P1, P2에 의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P1, P2가 둘 다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원래 이제 이전 문제에서 0을 포함할 경우에는 ZOP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균형 가격 P가 0보다 확실히 큰 이러한 가격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컨디션은 ZOP가 정확히 0이랑 같은 이 컨디션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excess demand가 정확히 0의 값을 갖는 0의 벡터를 갖는 그런 P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0,0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월러스 러에 의해서 이거랑 P.Z는요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P1, Z1 플러스 P2, Z2는 반드시 0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Z1이 0이다. 그럼 P2 곱하기 Z2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P2, P1 다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Z2도 반드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Z1만 0이 되면은 다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ZOP가 0이 되는 P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심플리파이 해줄 수 있냐면 Z1을 0으로 만들어주는 P1, P2가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월러스 러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 요거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요. Z2는 자 Z1만 신경 써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월러스 excess demand function의 특징을 이용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homogeneous of degree zero라는 거 우리가 유도한 적 있죠. 그 말은 P1, P2를 각각 P2로 나눠준 거죠. P2로 나눠주어서 결국 이거는 Z1 P1 over P2 그 다음에 P2 over P2 결국 Z1 P1 over P2 1이니까요. 자, P1 over P2를 약간 좀 abuse of notation이 있긴 하지만 P1이라고 그냥 쓸게요. 상대 가격을 자, 그래서 P1은 원래는 P1은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그 price였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재화의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1 over P2를 의미하는데 노테이션이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P1에 관한 함수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규먼트가 1로 정확하게 픽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를 P1에 관한 펑션으로 자 이렇게 묘사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excess demand 펑션의 특징 만약에 P1이 제로로 간다 그럼 제일 마지막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는 infinite로 가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P1이 인피니트로 가도 Z1은 아래로 바운드 되어 있죠. 그래서 Z1은 무조건 마이너스 오메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결국 Z1은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게 서프라이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의 상대 가격 또는 가격이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은 그 이제 Z1은 X1에다가 오메가 1 빼준 건데 X1이 되게 이제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 1 각각의 재화에 대한 그 인다우먼트 0보다 크기만 하면은 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P1이 0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Z1은 이렇게 인피니트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P1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벌주의 맥스웰 티어렘 그거 잘 설명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복귀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이 excess demand function은 P에 관해서 이게 continuous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는 게 있죠. 0으로 가까이 가면은 infinite로 가고 P1이 infinite로 가면은 0 밑으로 떨어지니까 적어도 펑션이 continuous 하게 되면은 이 x축을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의해서 이런 P1 스타가 결국 Z1 P1 스타는 0을 만들어주는 이런 P1 스타가 존재한다는 게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의해서 보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재화시장을 클리어해주는 균형 가격 존재하고 왈라스로에 의해서 두 번째 시장도 자연스럽게 클리어돼서 결국 모든 시장이 클리어 시켜주는 균형 상대 가격 P1 스타가 존재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x2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운이 안 좋게도 이전의 증명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는 굳이 우리가 이제 2x2라고 했지만 그 소비자 2명, 재화 2개 이런 식으로 했지만 Z1을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2명이어서 Z1이 그냥 Z1, 1, Z1, 2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소비자의 excess demand를 더한 값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Z1, Z2만 넣은 거죠. 재화가 2개인 경우 그래서 소비자가 반드시 2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명이어도 결국 Z1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모든 성질 다 만족하니까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 존재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거는 재화가 2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러한 증명으로 균형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건 뭐냐면은 이 fixed point theorem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fixed point theorem은 이걸 처음에 경제학으로 갖고 오신 분이 그 유명한 존 내시예요. 왜 이제 그 여러분들 수리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또는 자 미시경제학 1에서 이거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시의 existence theorem. 제가 아마 기억이 맞다면은 이 거에 관한 영상이 제 유튜브 어딘가에 있을 건데 존 내시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는 이 파이나이트 게임에서의 균형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의 모든 균형을 이분의 그 last name을 앞에 붙여가지고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분야의 그 컨트리뷰션은 그래서 이거 존재를 증명할 때 이 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fixed point theorem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이 된 게 1951년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거는 이 fixed point theorem은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fixed point theorem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리스트 오브 픽스드 포인트 theorem 찾아보면은 이게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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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리고 more items 있죠. 그래서 보면 위키피디아 보면은 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만 가지 픽스 포인트 theorem이 있어요. 그래서 존 내시가 사용한 게 여기 나와 있는 Kakutani fixed point theorem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것만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fixed point theorem은 이런 거 사용된 걸 본 적이 있다는 거는 이 Brother's fixed point theorem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contraction mapping theorem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 거시경제학 공부하면 아마 이런 거 좀 하게 될 텐데 contraction mapp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이게 contraction mapping theorem인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브라더가 잠시만요. non-expensive.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랙션 매핑이면은 결국에는 이거 픽스 포인트 존재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기억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수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 다음에 요 Brouwer's Fixed Point Theorem 이거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요 Tarski's Theorem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학자들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Fixed Point Theorem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서 처음에 이 theorem을 갖고서 카쿠타니 Fixed Point Theorem을 갖고서 existence를 증명한 게 존 내쉬 1951년도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에러랑 드브르가 다른 종류의 Fixed Point Theorem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 균형의 존재를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Fixed Point Theorem이 있냐? Fixed Point Theorem의 스테이트먼트는 정확히 다 똑같아요. 주어진 어떠한 함수나 correspondence가 이러한 성질을 갖는 x스타를 우리가 fixed point라고 부르거든요. 이 fixed point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어느 컨디션에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fixed point theorem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fixed point theorem이 있냐면은 이 펑션, 요 다루고 있는 요 f가 펑션인지 correspondence인지 카쿠타니 fixed point theorem에서는 이 f가 correspondence예요. 근데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에서는 이게 펑션이 요 f가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이 정의되고 있는 이 공간의 성질에 따라서 또 역시 다양한 종류의 fixed point theorem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균형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fixed point theorem은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인데요. 아마도 fixed point theorem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함수의 fixed point가 존재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리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A로부터 A로 가는 펑션이고요. 요 set A는 그러니까 도메인 A는요. 일단 non-empty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죠. 어떠한 원소를 포함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compact 해야 돼요. closed and bounded 그리고 convex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우리가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한 라인 세그먼트 역시 이 셋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 도메인 그 도메인 위에서 정의된 function 그리고 function이 continuous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input x를 집어넣으면 output과 정확히 동일한 결국 이 함수의 fixed point가 존재한다는 게 브라우어의 fixed point theorem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graphical illustration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럼 결국 fixed point는 이제 45도랑 만나는 점들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 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같죠. 요 점에서도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같죠.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 총 3개의 fixed point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fixed point가 언제 존재하냐? 함수가 이러한 도메인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역시 연속할 때, continuous 할 때. 자, 그래서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을 이용해서 증명한 그 정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exchange economy에서 소비자들의 preference가 continuous 하고요. 그러니까 utility function이 continuous 하고 그 다음에 그 strictly convex에서 그 excess demand function이 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locally non-satiated 해가지고 각각 소비자들의 optimal choice가 버진 라인 위에 있다. 이 세 가지 선호가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당연히 rational한 거 있죠. 그러니까 complete하고 transitive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학부 미시경제학 책에서 나와 있는 선호의 어떤 axiom들 그게 전부 다 기본 성질들이 만족할 경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endowment가 모든 재화의 endowment가 다 0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이 pure exchange economy에서 균형 가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Z of P 스타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자, 이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제 생각에 인생에서 딱 한 번 본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theory를 하지 않을 거면은, 나는 theory는 관심 없는데 그냥 이게 필수 과목이라서 이 과목을 듣고 있고, 또는 그냥 한번 지적 흥미에 의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에서 딱 한 번 본다는 생각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z가 0보다 같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피스타가 과연 존재하느냐, 요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z는요, 펑션 z는 재화가 지금 2개 이상이니까 총 l개 있다고 할게요. z1부터 zl까지 이 벡터예요. 그렇죠? 이게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건 모든 엘리멘트가 다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임의의 하나, zk 하나 끄집어낼게요. 전부 다 0보다 작아야 되죠. k랑 상관없이. 자, 그래서 z sub k는 일단 이 excess demand는 가격에 대해서 homogeneous 하죠. homogeneous는 뭐 degree zero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가격을 임의의 아무런 p로 이렇게 나눠줘도 균형, 이 excess demand의 펑션의 값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뭘로 나눠줄 거냐면은 여기서 이 p는요, 하이라이트 된 p는 모든 가격, 이 지금 요 가격을 전부 다 더해준, 자, 요걸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1로 스페이스를 유닛 심플렉스로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시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p로 전부 다 요 p로 전부 다 나눠줄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다 더하면은 요 가격을 전부 다 k에 관해서 1부터 l까지 다 더하면은 1 over p 앞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p sub k 나오죠. 근데 p가 바로 이 p sub k의 썸으로 정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1 over p times p, 그래서 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다시 약간 노테이션을 좀 더 우리가 좀 이제 한 번 더 사용해서 좀 노테이션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p sub 1부터 p sub l까지, 자,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p로 나눠진 가격, 이걸 그냥 첫 번째 재화의 가격, normalize 된 가격이죠. 마지막 역시 l번째 재화의 normalize 된 가격.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normalization을 하고 나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P1부터 PL, 원래는 각각의 재화에 대한 가격은 P는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이거는 스페이스가 이거는 컴팩트 셋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로 unbounded 하니까요. 그쵸? 근데 우리가 브라우어의 픽스 포인트 theore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팩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losed and bounded가 돼야 되거든요. 위아래로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normalization 시킴으로써 이제 각각의 가격이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p sub k는 0과 기껏 커봤자 1보다 작은, 자, 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요, 요 인터벌, 유닛 인터벌은 이제 그 컴팩트하죠. 자, 그래서 각각의 p는 0과 1 사이의 숫자고, 그리고 우리 마치 probability처럼 다 더하면은 1과 같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유닛 심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차원인 경우에 유닛 심플렉스는 이거 테트라히드론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이거 뭐라고 지금 한국말로도 뭔지 모르겠네. 정사면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요 그 쉐입이 되고, 이러한 그 쉐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원에서의 그 유닛 심플렉스는 0과 1 사이의 유닛 인터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멘전에서 1을 빼준, 또는 degree of freedom이 L-1인, 즉 P1부터 PL-1까지 가격을 다 identify 하면은 마지막 PL은 자연스럽게 1-U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우리가 가격을 아이덴티파이 해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uset, 자, 이 가격에 대한 uset. 각각 다 0과 1 사이, 그 다음에 더하면 1이 되는 이 unit simplex를 우리가 L-1이라고 할게요. L-1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unit simplex.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의 컨디션들, non-empty, 그 다음에 compact하고 그 다음에 convex이에요. 두 점 아무리 찍어봤자 이 점을 연결한 라인 세그먼트는 자, 이 심플렉스 안에 있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심플렉스 위에서 정의되는 우리가 이 심플렉스 위에서 정의되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펑션의 픽스 포인트가 바로 균형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워 픽스 포인트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증명의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이 auxiliary function이 과연 이 펑션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제 그건데 요거는 제가 그냥 인투이션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k에 관해서 지금 총 그 커머너티는 L개까지 있죠. 그 1부터 k까지 k는 1부터 L까지 각각의 k에 대해서 펑션 g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 k번째 재화의 가격 그리고 k번째 재화의 excess demand 펑션과 0의 값 요 사이 요 둘 간의 maximum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L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랑 0과의 maximum을 다 더해준 거에다가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k에 대해서 이렇게 펑션 g를 정의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모는 다 같아요. k에 관해서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g sub 1 같은 경우는 p sub 1에다가 그 첫 번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그거의 excess demand과 0과의 둘 중에 큰 값 이걸 더해준 거죠. g sub 2, g sub l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펑션 g를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k에 관해서 g sub k 정의하고 그거를 k를 1부터 l까지 다 정의한 걸 모아놓은 거 그걸 g of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펑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균형 가격에서는 이 excess demand가 절대 0보다 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아요. 기껏해야 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맥시멈을 취해주면은 0이 더 큰 값이죠.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균형 가격에서 이거 다 0으로 날아가요. 그럼 남는 건 뭐죠? 분자에는 p sub k 남고 아래는 1 남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p sub k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g sub k의 p는 p sub k라는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이 존재하면은 g sub 1은요 p sub 1을 나타낼 거고요. 마지막 g sub l은 p sub l을 나타낼 거죠. 자, 요 아이디어를 갖고서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균형 가격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즉 P가 존재하냐 이거는 Z of P가 0보다 같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P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 문제죠. 이거는 결국에 이 펑션 g 이 펑션 g에서 생각해 보면은 g sub k가 p sub k가 되는 그래서 모든 g sub 요 g 펑션 g가 그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결국 요 g of p가 정확히 p가 되는 그래서 펑션 g의 픽스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이게 다 이퀴벌런트예요. 마지막에 펑션 p가 fixed point 펑션 g. 자, 그래서 이 채널을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이 증명에서.
우리가 이런 펑션 g를 생각하고 이 펑션 g의 픽스 포인트가 보니까 excess demand 펑션이 결국 0이 된다는 거랑 정확하게 동치고 이게 0이 된다는 건 결국 아까 characterization에 의해서 P가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자, 요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픽스 포인트 theorem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존 내시의 그 existence 정리도 결국에 그 게임 우리가 주어진 그 finite 게임에서 균형을 best response의 fixed point theorem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사실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결국에 그 카쿠타니 fixed point theorem에서 바로 이제 균형의 존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되게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은 자, 이 function g가 자, 요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걸 증명을 해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퀴벌런트한 건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function g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요, 이 function g는 continuous예요. 이게 좀 maximum operator가 들어가서 좀 약간 조금 진짜 continuous한지 안 한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maximum operator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0과 어떤 function z는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continuous예요. 요거 아마 그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이런 옵션 theory 같은 거 공부하면 이게 call option, put option, 이런 put option 이런 거 나올 때 maximum operator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렇게 continuous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 분모 다 continuous 하기 때문에 function g도 역시 continuous예요. 그래서 SL 아까 얘기한 non-empty, compact, convex set에서 이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continuous한 function은 아까 Brouwer fixed point theorem,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fixed point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G sub K랑 PK 스타, P 스타를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PK 스타가 나오는 요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이렇게 function G의 fixed point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뭐냐면은 이 fixed point가 실제 GOP가 정확하게 0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GOP가 0보다 작으면은 P가 fixed point 된다. 이거는 이 function G의 definition에서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 방향 요게 이제 GOP가 P가 되면 fixed point가 되면은 실제 GOP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지 요것만 증명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걸 방법은 각각의 J와 K에 관해서 우리가 일단 function G는 fixed point를 갖고 그럼 이 fixed point에서 각각의 J와 K에 대해서 G sub K는 P sub K 값을 가지니까 그럼 G sub K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P sub K star 플러스 maximum 0과 G sub K 이게 분자가 되죠. 분모는 뭐냐면은 1 플러스 L에 대해서 maximum 0과 ZL P star 자, 요게 P sub K star랑 정확히 같은 거죠. 자, 분자가 분모가 항상 1보다 크죠. 그쵸? 요 두 번째 term은 기껏해야 0이에요. 그쵸? 기껏해야 0이에요. 아니면은 0보다 큰 값이거나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P sub K 스타가 동일하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요 식이 일단 요 식에다가 양변에 G sub K를 곱해줘요. 양변에 G sub K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식이 모든 k에 관해서 다 만족을 하니까요. 이 등식이 k에 관해서 다 더해줘요. 그럼 우리가 요 이제 등식을 얻게 되거든요. 우변은 결국에 여기다가 g sub k 곱해주고 k에 관해서 다 더해준 거. 좌변은 이 p sub k랑 g sub k 곱해주고 k에 관해서 역시 다 더해준 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k에 관해서 independent 하죠.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요건데 요게 결국 뭐냐면은 요 summation 요게 뭐냐면은 p star dot z of p star죠. 근데 왈러스 로에 의해서 요게 모든 상관없이 p star가 모든 상관없이 이거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좌변 전체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값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각의 k에 대해서 이 두 간의 곱은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은 만약에 g sub k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둘 간의 맥시멈이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가 0의 값을 가지죠. 또는 g sub k가 0보다 커요. 자, g sub k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그 둘 간의 곱 a 곱하기 b 요 a, b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g sub k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0과 g sub k의 maximum은 g sub k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g sub k의 square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summation에서 각각의 term은 0 또는 g sub k의 squared니까 0보다 큰 값이죠. 결국에는 다 음수가 아닌 non-negative number예요. 그 non-negative number를 전부 다 k에 가서 더해주면은 0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한 텀이라도 만약에 0보다 컸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g sub k는 0이거나 0보다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k에 관해서 0보다 excess demand가 확실히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양수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모든 합이 0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각각의 g sub k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작은,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 가격의 존재가 되는 이 펑션 g의 픽스 포인트가 결국에 이렇게 z of p 스타가 0보다 같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균형 가격이 되는. 자, 이게 그 유명한 에로드브로의 이제 그 existence에 관한 결과거든요. 에로드브로의 existence 결과는 그 정확한 증명은 MWG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솔직히 pure exchange에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을 이용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simplified vers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균형이라는 어떤 그 존재를 그러니까 균형의 존재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좀 포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없었는데 존 내쉬가 이렇게 fixed point theorem을 경제학에 소개함으로써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 theorem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균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툴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명, 이런 그 정리는 되게 이제 어플라이드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경제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 솔루션의 존재, 그걸 이제 우리가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정리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existence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 영상은 내일 금요일 강의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언제 편할 때 편한 시간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